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자, 수요일 명의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사실 오늘 우리나라 국감이 있었는데 운영위 국감이 있었죠.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근데 그거는 별로 뉴스에 안 나오고 하루 온종일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매스컴을 장식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미국 선거도 그렇고 특히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이 뭐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우도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할 때 바이든의 어떤 우세를 점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지금 이제 초박빙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은 또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뭐 감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한 때가 1990년 초반때 입문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표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은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많죠. 이번에 미국의 어떤 선거도 아직까지 뭐 결판은 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고 함부로 시장의 흐름을 전망을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뭐 예측이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뭐 트럼프가 뭡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 이제 우리도 코앞에 있으니까 대선에 뭐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근데 그런 모든 예측들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허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철저하게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대응 포인트를 정하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더라. 그러니까 어설픈 예측과 오히려 어설픈 전망은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거짓말장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뭐 이 시각 상황 속에서 계속 개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증시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또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은 이제 오늘 시장 상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날선 시황을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이제 날선 시황을 했었는데 요 날 했었죠. 요 날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때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반등을 줬었어요.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도 좀 올라갔었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목요일까지 올라갔었죠. 목요일까지 올라갔었고 이날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날.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같이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10월 28일이거든요.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상승세를 보였고 상승 종목 수의 경우에도 한 76%에 달하는 상승 종목 비율.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죠. 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일정 정도 뭡니까?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는 뭐 상당히 좀 급하게 뺐죠. 급하게 뺀 가운데 맞췄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주일 전 상황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자리 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종가 지수가 2,345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종가 지수가 2,357포인트.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한 10포인트, 12포인트 정도 올라왔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제자리 뛰기 상황이 연출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날 제가 어떤 시황을 말씀드릴 때 그날의 시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점보다는 선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오늘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오늘만 놓고 보면은 시장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의 흐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장은 뭐예요?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흐름을 크게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냐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큰 상황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시장은 계속 뭡니까? 이러한 어떤 밴드 하에서 그죠? 이러한 밴드 하에서 결국은 뭐예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동성 이 국면 하에서의 횡보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 변한 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일주일 전과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 시장이 또 한번 단계적인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 흐름 속에서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이 오늘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뭐 시장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풀어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은 유동성 1국면에서 나타났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아니다. 그죠? 변동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이거 좀 차트를 확대해서 좀 잡아줘 보세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뭐냐면은 차트를 좀 확대해 주세요. 결국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뭐냐면은 이 레인지 안에서 그죠?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해서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전의 국면하고는 계속해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전의 흐름에서는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일정 정도 추세 국면을 보였다라면 그죠? 이게 추세 국면을 보였다라면 지금은 계속 변동성의 국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뭐냐? 그 흐름 하에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추세 요인, 그러니까 추세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예요? 계속해서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오늘까지 시장 흐름, 특히 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밀렸다가 급락이 들어왔다가 오늘까지 이제 회복하는 3일 동안의 흐름은 결국은 단기 변동 요인, 단기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된 상황이다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모두에 예측을 하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가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12월 달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19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장의 흐름을 수급과 추세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은 유동성 이 국면 하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추세 국면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변동성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관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관점 하에서 단기 전술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결국은 뭐냐? 변수 요인은 여러 가지죠.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결과가 글쎄요. 오늘 결과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오늘 윤곽이 잡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누가 되겠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뭡니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의 대선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빠질 때 어떤 변동성 요인에 의해서 빠졌다라면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불확실성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선의 결과라는 것이 일정 정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도 그렇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안 요인은 가슴 속에 불안 요인은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가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백신이라든지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처음에 막 발생했을 그 2월 달과 3월 달 지난 2월 달과 3월 달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뭐 일상이 돼버렸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방어력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방어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변동 요인으로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 변동 요인에 의해서 이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것과 연관돼서 결국 사실은 이제 뭐 지난주까지 흐름에서는 미국의 이제 실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미국의 경제 신호는 좋았어요. 근데 결국 그 경제 신호가 지난주 국면까지 좋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흐름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트럼프한테는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결코 악재가 아니고 호재겠죠. 그죠? 그런 쓰는데 아무튼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의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흐름과 연관돼서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최근 3일 동안 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가는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변동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등락을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좀 유연한 감각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도 아니면 뭐다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산무시장. 그러니까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그다음에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고 그다음에 뚜렷한 상승 추세 모멘텀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기계.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제 크게 우리가 잡아보면은 그 프로그램 변동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전의 흐름과 이제 구분되는 것이 이번에도 지수가 반등 3일 주는 자리에서 뭐가 들어왔냐면요. 보시면은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왔어요. 오늘도 사실은 장중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됐었지만은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가 3일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결국 주가 밀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지수가 급락이 한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수 급락 들어오는 자리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 이게 물론 이제 약간 그 월말에 따른 어떤 리밸런싱 효과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난 금요일 코스에서는 9,900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었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월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다시 주가는 프로그램 매수가 전환되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반등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의한 주가 어떤 수급 랠리가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구조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견인되는 흐름들은 또 다시 언젠가는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지나면 또 다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면 주가는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수급의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관점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수요일 방송을 하면서 막판 투자 전략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 전략에서 그러니까 지금 레인지를 계속해서 제가 설정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레인지는 결국은 뭡니까? 레인지는 지금 위로는 2,400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는 2,320포인트, 그죠? 2,320포인트 그리고 중심선은 2,370포인트. 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2,400과 그다음에 2,320, 그다음에 2,370을 기준 레인지로 설정시켜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변동성 혼조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부로 어설프게 예측하고 전망하고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지 마시고 변동성 흐름에서는 레인지를 설정시켜 놓고 중심선은 제가 이제 중심선은 323선이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2,370포인트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355포인트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냐? 2,320포인트 근방에 들어온다거나 그 밑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뭐예요? 기준점을 정해놨으니까 그 밑에서는 매도하지 말고 무섭다고 매도하지 말고 적극적인 저가 매수 그 다음에 뭡니까?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 그리고 뭡니까? 2,37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이 위로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무서우니까 집어 던져요. 왜?
시장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장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의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쫓아가시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기준점을 설정을 시켜놓고 대응을 하면 여기서 뭐예요? 남들은 무서워도 던질 때 나는 기준 전략은 2320포인트 이하짜리에서는 저가 매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럼 뭐예요? 이제 2370포인트가 이제 중심선이었는데 그 근방에 들어오니까 33% 들어오니까 오늘부터는 물론 이제 어제 그제부터 제가 이제 이번에 잘 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점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는 우리가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은 2370포인트가 50포인트 전후짜리 33선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반등의 목표치 구간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기술적 전략의 어떤 기준점에서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은 매도라든지 관망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에 종목의 흐름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제가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뭡니까? 약간 전체적인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보수적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수적 전략이라는 것은 가령 여러분들의 전체 자산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최소한 3, 4천만 원은 사지 말고 조금 재워두시고 많으면은 뭐 많이 빠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한 5, 6천만 원 그리고 좀 어설픈 저기에서는 한 3, 4천만 원만 사고 팔고를 하고 그 이외에 종목 현금에 대해서는 좀 지키자.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은 고점 매도 전략. 그러니까 고수의 전략은 저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최근 장세에서는요. 매수를 잘 못해도 매도를 잘하면은 크게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뭐냐면 오늘 종목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종목의 흐름에서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예요.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간단한 어떤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크게 잡아줘 보시면은 그 뭡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제가 날선 시황을 할 때 그때 상승 종목 비율이 76%였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상승과 축소 국면 속에서 상승 종목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도 경계 신호다. 지난주 날선 시황에서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 슬림화를 대비해라. 그러면 저 보세요. 지수가 빠지고 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세요. 그 다음날 그리고 금요일 날 종목의 상승률이 13%까지 줄었다는 얘기는 거의 전 종목이 다 급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날. 반대로 금요일 날 아까 제가 밴드 하단 부분을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날 13%까지 종목 상승률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다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전 종목 급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늘까지 월요일 날 어제 오늘도 장중에 사실 70% 갔다가 지금 이제 50%로 약간 줄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상승 종목이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줄었다가 다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등 들어오고 오늘은 뭐예요? 이제 약간 저항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목 슬림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포인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고 사실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종목의 흐름도 사실은 심플해요. 최근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 전차, 화차를 얘기했다가 전기전자 이제 찌글찌글해졌어. 최근에 제가 LG전자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는 LG전자 지금 파는 신호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대차 팔으라는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매수만 말씀드리지 매도 말씀은 잘 안 드려요. 전문가들이. 왜? 방송에서 매도 얘기 잘못했다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유혹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최근 이제 한 2, 3주 전부터는 뭐예요? 화철 금융주에다가 집중을 해라. 근데 보세요. 이번에 마디에서도 보면은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종목이 롯데케미칼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조정 들어올 때 사실은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의 경우가 결국은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월요일이에요. 이게 저점에서 조정 들어왔다가 결국은
먼저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죠? 금요일 날 조정 들어왔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고점에서 약간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종목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 여전히 화학, 철강, 금융주들이 중심. 이번에 반등의 흐름, 월, 화, 오늘까지 흐름 속에서 반등을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 선도 종목들이 먼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아까 상승 종목 비율이 약간 줄어든 것과 더불어서 이제 경계 매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반등 주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종목들이 뭐예요? 화학주 쪽에서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 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는 뭡니까? 포스코, 그죠?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번 반등의 흐름 속에서 반등을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저항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거 포스코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이번에 금요일 날 조정 들어왔다가 금요일 날 다시 또 리바운드 들어가면서 전고점까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오늘 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종목 중심의 대응.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주 쪽에서도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종목주 중에 하나가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세요. 다 똑같아요. 이번에 금요일 날 그죠? 까지 조정 들어왔다가 월, 화, 수 3일까지 걸쳐서 반등 주고 얘네들이 반등 먼저 줬던 애들이 오늘 조정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발주들의 흐름이 오늘 조정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이제 이번 반등의 흐름이 또 일정 정도 약간 걸리는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오늘 얘네들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 마디 속에서 못 올라갔던 애들 언택트 쪽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카카오 차트를 좀 잡아주세요. 카카오 오늘 반등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이버 반등 들어왔고 NC소프트. 근데 얘네들은 후발주 반등이란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놓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선 테마와 관련돼서 이제 다들 아는 거예요. 뭐 다들 알려진 거죠. 트럼프가 되면은 5G, 그 다음에 바이든이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장중 기준으로 트럼프가 강하니까 5G대 종목들이 강세,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OCI 이런 것들이 약세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뭡니까 신재생과 이제 바이든하고 엮여갖고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이제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밀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포인트 견제에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의 경우는 오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박스권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박스권의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320을 박스 하단, 그 다음에 2400을 박스 상단으로 놓고 보고 70포인트가 중심선 33선이거든요. 그러면 2470포인트 부근에 들어올 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다시 또 흔들면은 저가 매수. 만약에 2470에서 안 빠지고 저기 한다. 기다리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2300 이상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포트 전략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가 딱 그 전략을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종목은 똑같아요. 여전히 화학, 철강, 금융. 오늘 조정 들어왔죠. 만약에 내일까지 조정이 또 장중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또 다시 단기 저가 매수를 하면은요. 얼마든지 3% 5%짜리 수익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섹터, 화학, 철강, 금융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박스권 중단 부분에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포트, 그러니까 현금 비중 위주의 포지션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은 여러 종목 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보면은요. 상승 추세장에서는 이것저것 봐도 돼요. 그런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철강, 금융 이런 종목 중심의 타켓주 중심의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수익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매일 10시 10분에 날선 시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데일리 시황과 주간 시황과 더불어서 매일 데일리 시황 같이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